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갑화 외골종의 수술적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갑화 외골종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갑화 외골종이란 골연골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골연골종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몸에서 뼈가 없어야 될 곳에 뼈와 연골이 발생을 하는 병이고요. 이러한 골연골종이 발가락 끝에 생겨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 또는 모양의 변형 등을 유발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발생한다.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조갑화 외골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골연골종이 발가락 끝에 생기고 발톱 아래에 생겨서 환자분이 불편한 경우에 저희가 조갑화 외골종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연골 종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원래 뼈가 없어야 될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선천적으로 작은 성장판이 생긴 거예요. 잘못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 뼈와 연골이 자라나는 형태, 그러니까 뼈와 연골이 없어야 될 곳에 뼈와 연골이 생겨 있는 상황을 저희가 골연골 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골연골 종양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발톱 아래에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아프겠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골연골 종양 중에서도 발톱 아래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은 무조건 치료가 필요한 꼭 중요한 상태이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따로 떼서 얘기하자. 그래서 조갑화 외골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조갑화 외골종 환자인데요. 10대 남성이었고 발가락이 아프고 고름이 생기고 발톱의 변형이 생겨서 내성 발톱인 줄 알고 내원을 재외래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내성 발톱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발톱 아래에 돌출된 모양이 확인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는 내성 발톱 모양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한번 보시면 발톱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서 그 발톱 아래쪽에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이런 게 도대체 왜 돌출되어 있냐, 왜 튀어나왔냐 이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방사선 검사, CT, MRI를 시행을 했는데요. 뭐 MRI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튀어나온 게 있으면 무조건 안쪽에 종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종양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CT상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뼈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칼슘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뼈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뼈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었더니 이렇게 밝게 빛나는 뼈가 확인이 됐습니다. 대부분 골연골종을 저희가 MRI를 찍으면 이렇게 밝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검사상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발톱 아래에 돌출된 뼈가 확인이 됐고 MRI상 돌출된 뼈가 바로 빛나기 때문에 발톱 아래에 생긴 골연골종, 조갑화 외골종이구나 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조갑화 외골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톱 아래에 뼈가 자라서 발톱의 변형, 발가락의 변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갑화 외골종은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조갑화 외골종을 수술할 때의 목표는 첫 번째, 골연골 종양을 철저히 절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변형된 발톱의 모양을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골연골종을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골연골종을 제거를 하는 거는 단순 그냥 툭 떼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사항을 좀 주의 깊게 신경을 쓰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먼저 골연골종을 제거를 하다 보면은 이 발톱 아래에 있는 살을 떼어내고 그 아래쪽에 있는 골연골종을 제거하고 다시 그 발톱 아래에 있는 살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 발톱 아래에 있는 살이 굉장히 손상받기가 쉬워요. 부드러운 살이라서. 그래서 골연골종을 뗄 때 막 하다 보면은 이 발톱 아래에 있는 살이 다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을 해서 발톱 아래에 있는 살을 최대한 보존해야 돼요. 그래야 발톱이 잘 자라나고 예쁘게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발톱 아래에 뼈가 자라나잖아요. 그럼 발톱을 저희가 없애고 발톱 아래에 있는 살을 드러낸 다음에 뼈를 제거를 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이때 발톱을 떼어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수술하기에는. 근데 발톱을 완전히 떼어내게 되면 그 발톱이 생착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그 발톱이 빠져버려요. 빠진 상태에서 뒤에 발톱이 자라 나오다가 발톱의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톱을 완전히 뽑으면 안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쯤 접어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골룡골종이 있는 부분에 발톱은 반쯤 올라가지만 나머지 반 부분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톱이 완전히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톱을 다 뽑지 말고 수술해라. 발톱 아래에 있는 살을 최대한 보존해라.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골룡골종을 철저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톱 모양의 변형을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휘어진 발톱 부분을 잘라내고 그 부분을 최대한 펴서 이미 골룡골종이 제거가 됐으니까 발가락의 모양은 평평해져 있거든요. 그 모양에 맞춰서 발톱을 꾸며주면 됩니다. 이러한 조갑파 외골종의 수술의 과정 및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3박 4일 입원은 필요합니다. 수술 전날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수술 후 48시간 동안 수술 후 관리, 통증 치료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해서 3박 4일은 입원이 필요하고요. 수술하는 시간은 45분 정도 걸리고 수술은 발가락만 마취하고 저희가 수술장에서 재워드려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바로 다 걸을 수가 있고 상처 관리하고 보조 신발 착용을 한 3주 정도 해야 됩니다. 수술 후 1년째 수술의 결과를 보면 일단 외견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습니다. 수술 전에 튀어나오고 발톱이 휘어져 있던 부위가 튀어나온 부위였고 발톱이 휘어진 부위가 완벽하게 발톱의 변형이 교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환자 처음 보고 제가 어느 쪽 수술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정도로 발톱이 거의 변형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골종양도 재발이 없냐? 이게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랑 CT를 찍어봤더니 수술 후 1년 차에 수술 전에 보였던 골룡골 종양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골종양의 재발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갑파 외골종이라는 것은 발톱 아래에 뼈가 생기는 병을 이야기를 하고요. 발톱의 변형 및 통증, 고름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갑파 외골증의 치료는 조갑파 외골종을 절제를 하고 발톱의 변형을 교정하면 되고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3박 4일 입원하고 발가락 마취만 하면 되고 3주 정도 상처 치료하고 보조 신발을 적용을 하면 성공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발톱의 모양이 너무 이상하다 또는 그 아래쪽에 종양이 있어서 뼈가 자랐다 그래서 이 뼈까지 깎아야 되나 하는 마음에 수술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말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발행하는 톡톡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를 김주범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하고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시행하다가 지금은 두발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SBS, KBS 등 TV에서 다수 출연을 했고요. 저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족보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